많은 부모들이 밤늦게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좋은 부모인가? 우리 아이에게 좋은 부모였을까? 자식을 키우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마음을 품어봅니다. 더 많이 벌지 못해서,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혹시 내가 잘못 가르친 건 아닐까? 그런 걱정들 말입니다. 특히 자식이 다 자라고 나면 이런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그렇게 화내지 말 걸. 좀 더 안아주고, 좀 더 이해해줄 걸.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우리는 그저 그때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1801년 신유박해라는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40살, 제 아들은 각각 15, 13, 11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아버지가 필요한 시기에 그는 멀리 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끊임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때로는 한 달에 한 통, 때로는 1년에 몇 통밖에 보내지 못했지만 그 편지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세 아들은 모두 훌륭한 학자이자 인격자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정약용이 자식들에게 전한 가르침 속에는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이 평생을 통해 강조한 자식 복 받는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천천히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의 운을 결정한다. 정약용은 수많은 글에서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복이 온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의 마음 상태가 자녀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약용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하고, 부모가 욕심 많으면 자식도 욕심을 배우고, 부모가 늘 불평하면 자식도 세상을 원망하게 된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부모님 얼굴이 어두우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조용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밝은 얼굴로 다녀왔구나 라고 반겨주면 아이들도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부모의 마음 상태는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좁고 낡은 방 한 칸에서 겨울에는 추위에 떨고 여름에는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고 책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억울함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한 번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아비는 이곳에서도 책을 읽고 매일 글을 쓰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 비록 몸은 이곳에 갇혀 있지만 마음만은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다. 너희들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을 잃지 말거라. 마음만 바르게 가지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정약용은 자신의 억울함이나 분노나 슬픔을 자식들에게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약용이 편지에 아버지는 너무 억울하다. 이 세상이 원망스럽다. 우리 집안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이런 말들을 가득 채웠다면 어땠을까요? 아들들은 아버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세상을 원망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 애썼고 그 평온함을 아들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부모가 늘 한숨을 쉬면 집안에 한숨 소리가 가득 차고 부모가 늘 짜증을 내면 집안에 날카로운 기운이 가득 찬다. 하지만 부모가 평온하면 집안에 평화가 깃들고 부모가 감사하면 집안에 복이 넘쳐난다. 다사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부모가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그 기운이 물처럼 자녀에게 흘러간다. 이것이 세상 어떤 재산보다 귀한 유산이다. 우리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큰 집도 많은 돈도 아닙니다. 부모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흘러가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그런 마음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야 자식의 마음도 편안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평생을 통해 강조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바꾼다. 정약용은 말의 힘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효제문이라는 글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야 하는 말을 명확히 구분해서 가르쳤습니다. 먼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말은 독이다. 우리는 무심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왜 형만 못하냐? 옆집 아이는 벌써 대학 갔는데, 사촌 동생은 취직했는데, 너는 뭐 하니?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이런 말들은 그 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자식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하는 말은 자식의 마음에 열등감을 심고 자신감을 빼앗는다. 한번 무너진 자신감은 다시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식을 꾸짖을 때에도 자존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잘못을 지적하되 사람 자체를 부정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자식이 시험을 망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니? 너는 도대체 될 게 뭐가 있니? 내가 이러니까 우리 집안이 이 꼴이지. 이런 말들은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잘못을 지적할 때가 많았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한다거나 행동이 바르지 못하다거나 형제 간에 다툼이 있다거나. 하지만 그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요즘 공부에 게을렀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는 그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너는 분명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마음을 잡고 바른 길로 가기를 바란다. 아버지는 항상 너를 믿는다. 보이십니까? 잘못은 지적하지만 아이의 가능성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잘못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은 항상 따뜻한 격려로 끝내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이 말이 자식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이 말이 자식의 마음을 꺾지는 않을지, 이 말이 자식의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지는 않을지. 우리는 때로 화가 나서 아이에게 심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이미 아이의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모의 말은 씨앗이 되어 자식의 마음밭에 심어진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좋은 열매가 맺히지만, 나쁜 씨앗을 심으면 가시덤불이 자라 평생 자식을 괴롭힌다. 그렇다면 부모가 해야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식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거든 그것을 칭찬하라.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과정에서의 노력을 인정하라.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는 정말 기쁘다. 내 마음씨가 참 곱구나.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빛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격려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힘을 주고 자식이 일어설 용기를 준다. 비난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식이 주저앉게 만든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자식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말이라면 자식의 마음을 살리는 말이어야 한다. 우리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오늘 저녁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하루를 밝혀주고 자식의 마음에 힘이 될 것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 부모의 삶 그 자체. 정약용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부모의 행동, 부모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100번, 1000번 해도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식은 배우지 않는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작은 거짓말을 습관처럼 한다면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부모가 책을 읽어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하루 종일 TV만 본다면 아이는 무엇을 따라할까요? 부모가 부지런히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게으름을 피운다면 아이는 무엇을 보고 자랄까요? 말과 행동이 다른 부모를 보며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 극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책을 읽었습니다. 온종일 글을 쓰고 연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정리하고 기록했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손이 얼었지만 봄이 올 때까지 버텼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끝까지 책상을 지켰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도 구걸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 남루해져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편지로 아들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에서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글을 읽는다. 낮에는 책을 쓰고 밤에는 정리한다. 비록 이 몸은 유배지에 갇혀 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하늘처럼 맑고 바다처럼 넓게 가지려 한다. 너희들도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만은 흔들리지 말거라. 부모가 올곧게 서 있으면 자식도 올곧게 선다. 정약용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사는지를 그 편지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보다 강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바르게 살고 계시는구나. 나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처럼 흔들리지 말아야지. 아들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성실하게 살고, 부모가 먼저 욕심 없이 살고, 부모가 먼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부모가 먼저 마음을 곧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 평생 영향을 주는 가장 큰 교육이다.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낫고 1000마디 교훈보다 부모의 삶 하나가 더 값지다.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많은 것을 사주고,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본다. 자식은 부모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배운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자식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만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은 부모의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내는지, 그것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교과서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정약용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그는 애절량이라는 글에서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모는 자식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하지만 등불이 너무 밝으면 눈이 부셔 길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등불이 너무 어두우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 부모는 적당한 빛으로 자식이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비춰주는 존재여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합니다. 이 학교로 가야 해. 이 직장이 좋아.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해. 내 말대로만 하면 잘 될 거야. 모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식은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잃는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선택하는 용기를 잃는다. 그렇게 자란 자식은 나중에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정약용은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구체적인 지시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지 마라. 이런 말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다. 그 중에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하거라. 아버지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거라.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보거라. 아버지는 내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자식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자식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자식이 겪어야 할 고통을 부모가 대신 겪어줄 수 없고, 자식이 배워야 할 교훈을 부모가 대신 배워줄 수 없다. 그러니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자식이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할까봐 걱정됩니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작은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자식은 나중에 큰 실패 앞에서 무너진다. 작은 고통을 견뎌내지 못한 자식은 나중에 큰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없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식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안의 기운. 정약용은 가정의 분위기를 복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오랜 관찰과 경험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집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부모가 다투지 않는 집입니다. 집안에 다툼이 많으면 그 소리가 복을 쫓아낸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집에 복이 머문다. 아이들은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며 가장 큰 불안을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춰도 부모가 자주 다투면 아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모가 절약하고 성실한 집입니다. 검소함은 복을 부르고 사치는 화를 부른다. 성실하게 일하고 분수에 맞게 사는 집에 복이 쌓인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극도로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불평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셋째,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집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머문다. 밥 한 끼에 감사하고 따뜻한 방 한 칸에 감사하고 건강한 하루에 감사하는 집. 그런 집에 복이 끊이지 않는다. 넷째, 말이 부드러운 집입니다. 말이 거친 집은 기운이 흐트러지고 말이 부드러운 집은 기운이 한데 모인다. 가족끼리 서로 존댓말을 쓰고 부드럽게 대하는 집안의 자녀들은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다섯째, 서로를 존중하는 집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집. 그런 집에는 복이 끊이지 않는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이 편안하면 자식은 힘을 얻어 멀리 나아가고 집안이 어지러우면 자식은 힘을 잃고 주저앉는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집이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면 자식은 세상에 나가 마음껏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전쟁터 같다면 자식은 집에서조차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큰 재산이 아니라 편안한 집,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통해 자식에게 복을 주는 부모의 조건을 단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곧으면 자식은 저절로 곧아진다. 돈도 학벌도 화려한 조건도 아닌 부모의 마음과 삶의 태도, 그것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가장 큰 복이라고 다사는 말합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 지냈습니다. 함께 밥을 먹지 못했고 함께 이야기 나누지 못했고
힘들 때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자식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가 비록 멀리 있었지만 편지 한 장 한 장에 아버지의 바른 마음이 담겨 있었고, 아버지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주려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마음을 바르게 가지려 노력하고 자식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삶으로 본보기가 되려 애쓰고 자식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바로 세우려는 작은 노력 하나, 자식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는 하루하루, 자식을 믿고 지켜봐 주는 그 시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어떤 재산보다 귀한 큰 복이 되어 전해질 것입니다. 부모가 곧으면 자식도 곧아집니다. 부모가 바르면 자식도 바릅니다. 부모가 평온하면 자식도 평온합니다. 이것이 다산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고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자식에게 복이 되는 훌륭한 부모이십니다. 감사합니다.